자, 거기에 그 교재 81페이지에 연습 예제 보도록 합시다. 제시문 가. 2012학년도 고대 모의연수 문제. 이차함수 fx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그림 1-1과 같다. 이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의 x1, fx1과 b의 x2, fx2를 잡고 직선 AB와 평행이고 포물선 y = fx에 접하는 직선이 두 직선 A의 x1 영역이죠. x = x1에서 x = x2와 만나는 점, 즉 x1에서 x2까지의 교점들을 각각 DC라고 한다. 제시문 나. 그러니까 AB는 선분 AB는 구간직선이고 선분 DC는 뭐야? 접선이고. 그리고 이때 DC와 AB는 평행이죠. 평행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때 DC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고 여기에 평값 정리가 적용됐는 점이란 뜻이지. 이때 여기에 DC가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죠. 곡선과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요? 그렇죠. AB에 대한 두 개의 중점? 두 개의 중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개의 중점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일단 AB에 의한 평값 정리에 의한 점이 되겠죠. 그렇지? 평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 그거부터 일단 구간직선 하면 그거부터 생각하자. 응? 자, 물론 이제 포물선에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두 점에 대한 중점이 되겠지만 이거 포물선의 특징이야. 나번에 다항함수 y = gx의 그래프는 그림 1-2와 같다. 직선 x = r이 곡선 y = gx와 만나는 점을 f, 그림 같이 x축과 만나는 점을 g라 하고, 점 f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영역 s와 직사각형 OEFG를 x축 둘레로 회전시켜 얻는 회전체의 부피를 각각 A1, A2라고 하자. 여러분들 지금 교과상에 회전체 적분이 안 나오지만 회전체 적분에 관한 거는 논술 문제에서 쉽게 제시문에서 회전체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교과생에 빠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분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거든. 이거 좀 묘한 영역이야. 최근에 이제 논술 문제들이 또 이런 이제 비교과 문제들을 가능한 교과를 뛰어넘는 문제들을 갖다가 뭐 출제하지 마라 이런 제약이 상당히 이제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서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교과 영역의 문제인가? 이런 정도의 적분들이 교과에서 확장되어서 충분히 가능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 그래서 이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고, 대학은 이제 대학 측은 좀 조심조심해서 가자라는 쪽이고, 이제 좀 이렇게 막 뭐가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걸 마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따라가느냐. 아니, 논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과 과정에서 응용하고 확장하는 능력,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응용과 확장력, 창의적인 문제풀이 능력, 이런 것들을 보려는 목적이 논술인데, 수리과학 논술인데, 그걸 빼버리면 교과서 복습하는 문제 내라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거든. 사실 이런 게 이제 그런데 좀 걸리기는 해. 그러나 일단 요거는 좀 알아놓고, 회전체 적분을 좀 알아놓고 갈 필요는 있어. 회전체에 대한 적분 문제들은 어떤 함수 fx에 대한 회전체 적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제곱한 다음에 파이 r의 제곱, 파이 y의 제곱의 dx, 기본적인 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파이 fx의 제곱의 dx. 요거는 이제 x축 둘레로 함수 fx를 회전시켰을 때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두 곡선 fx와 함수 fx와 함수 gx 사이에
놓여있는 요 면적을 회전시킬 때는. 그치. 함수 fx-gx에 대해서 요걸 뺀 값을 제곱하는 거야? 아니면 각각의 제곱을 해서 빼는 거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 요거 좀 주의하면 돼. 여러분들 이걸 정식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그치, 이건 제곱해서 빼야 돼. 그치? 파이 fx의 제곱에 파이 gx의 제곱 각각의 인테그럴을 한다든지 혹은 묶어서 빼서 여기에 dx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러겠어 이거? 어차피 이거의 회전체는 바깥쪽 거를 회전시킨 다음에 안쪽 거를 회전시켜서 빼는 거야. 알겠지? 요걸 빼서 요걸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생기지? 그래서 요 두 함수 사이에 끼인 영역을 회전시킬 때는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파이 f의 x의 제곱으로 fx의 제곱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결국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어차피 이 함수 값이 반지름이 되는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구분구조법이 되기 때문에 알겠지? 요 델타 x 폭에 대해서 구분구조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fx의 파이 fx의 제곱에서 요 원기둥의 밑면 그 다음에 높이 델타 x로 해서 리미트 시그마 치여가지고 더한 것이 결국 적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 어떤 식으로 되는 것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 이상으로만 하는 거는 뭐 이상한 문제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회전체 적분을 쓰라는 거야.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것 이건 당연히 그냥 기둥의 부피지, 그치? FG의 길이를 갖다가 FG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그리고 높이는 선분 EF의 길이를 높이로 하는 기둥이 되겠지, 그치? X축 둘레로 회전시키면 사각형 OEFG를 그리고 영역 S를 거기에 B급 그림 1-2에서 영역 S를 갖다가 X축 둘레로 회전시키면은 함수 GX에 대해서 회전체 적분 즉 파이 GX의 DX를 하면 되겠죠, 그치? 0부터 R까지에 대해서 문제 1번 제시문 가의 그림 1에서 AB와 직선 AB와 곡선 3분의 2, 이 곡선 3분의 2는 뭐야? 그냥 Y는 fx죠, 이거는. 네, 거기 3분의 2는 빼세요. 알겠죠? 거기 3분의 2 없어. 여러분들 푸는 교재도 있어? 오타? 그냥 fx로 되어있지? y 이퀄 fx로 되어있지? 제 교재가 잘못 프린트했네. 곡선 y 이퀄 fx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과 평행 사변형 ABCD의 면적의 비를 구하시오. 평행 사변형 ABCD의 면적을 구하시오. 뭐 y 이퀄 fx에 관한 거는 적분하면 되고, 그치?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고, x1에서 x2까지.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의 면적은 평행 사변형의 면적은 함수 fx와 직선 AB 사이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치. 뭐 사다리꼴의 면적을, 이거는 뭐 그냥 사다리꼴 AB 사이에 사다리꼴의 면적을 이용해가지고 함수의 면적을 빼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직선의 방정식에서, A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함수 fx를 빼도 되고, 빼서 적분을 해도 되고, 응?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면적은,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응?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AD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 그치?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x1에서 x2, x2-x1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AD 사이의 거리만 알면 된다. AD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점 A는 우리가 문제에서 x1, fx1으로 주어졌고 D의 좌표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에 직선 DC의 기울기는 뭐가 되어지게 돼? 직선 DC의 기울기가 선분 AB의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래서 x2-x1분의 fx2-fx1.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거기에 접점, 선분 DC와 fx의 접점이 어떻게 되어지게 돼요? 점 AB의 x좌표의 중점이죠? 그치? 즉 어떤 점을 지나야 돼? 2분의 x1 플러스 x2의 f의 2분의 x1 플러스 x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b-a분의 fx2-fx1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x 대신에 뭘 대입하게 되면 x1을 대입하게 되면은 D의 y좌표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A로부터 D까지의 거리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계산해야 돼. 문제 풀려면. 여하튼 이것도 역시 그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건데 복잡할 따름이죠. 다만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서는 접선과 구간직선에 관한 것 이런 성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평값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 문제 2번 바로 가세요. 문제 2번. 제시문 나의 그림 1-2에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r에 대하여 OA1 A2를 만족할 때 다음 함수 y gx는 어떤 형태인지 설명하시오. A1과 A2는 앞에 했던 회전체의 부피야. 그치? 그리고 그 회전체의 부피의 비가 1대5가 된다는 얘기지? 회전체의 부피의 비가 1대5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R 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경계의 값이고 0에서부터 R까지의 적분의 영역이고 그래서 적분의 영역 0부터 R까지에 대해서 회전체 적분한 부피의 비가 1대5라는 사실을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관계식 자체를 이제 푸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이 함수 자체가 특별한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유추하라는 거야. 알겠지? 결국 이때 이 함수는 뭐 2차 그 포물선이 되어지는 걸, R에 대한 포물선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기 조건이 모든 양의 실수 R에 대해서 부피의 비가 1대5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R에 대해서 1대5여야 되니까 함수 gx 자체가 R에 대한 어떤 함수 자체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야. 알겠지? R이 상수가 아니라 이미 R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OA1 대 A2가 R에 상관없는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적분 부피 문제는 사실 뭐 최대 최소 문제라든지 면적 적분이라든지 단순한 좀 적분에 대한 계산 문제이고, 그걸 이제 활용해서 뭐 영역에 대한 면적이나 부피 등의 계산이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라든지 또 함수, 복잡한 함수에 대한 다양한 적분 기술이죠. 그쵸? 적분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들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야.
다만 이 문제에도 중간중간에 아까 내봤던 뭐 평값 정리라든지 곡선에 관한 특징이라든지 기하학적인 도형,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기하학적 도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학적 특징, 뭐 면적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이 조금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요 섹션 필요라는 거는 요 섹션 5의 적분과 부피 파트에 들어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6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6시 10분에 계속해서 섹션 5의 적분과 부피 파트 오늘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작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